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벤십 스페셜 시즌 2 2부 제목은요, 사탄은 모든 준비를 끝냈다입니다. 이제 1부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아까 1부에서 어떻게 끝났죠? 국가가, 빅브라더가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그들의 경제권을 뺏는 것이다. 마치 윤범호 집사님이 아이들의 경제권을 뺐을 때 아이들의 윤범호 집사님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처럼, 물론 비인간적이지만 그게 국가가 비인간적으로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현금을 뺏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현금이 없어진 세상을 어떤 것이 대체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세상이 올 겁니다. 현금 없는 사회. 반드시 현금이 사라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통제할 수 있다. 현금이 사라져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결제를 하든 신용카드 결제를 하든 혹은 모바일 결제를 하든 전자로 결제하는 모든 것들은 다 기록이 남습니다. 기록이 남습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구글은요, 여러분이 클릭하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것처럼 전자 시스템, 디지털화된 세상은 마음만 먹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이 사라져야 된다. 현금이 사라져야 된다. 먼저 기사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왜 이러냐? 지금 이 기사인데, 이 기사 전체를 제가 갖고 왔었거든요.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일단 요것만 좀 봅시다. 이거 회복기에 올려놓은 건데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죠?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해 5월 세계 최초의 현금 없는 국가 추진위원회를 정부 주도로 발족시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월간지 이스라엘 투데이에 따르면, 여러분 이스라엘 투데이 요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샤론 총리가 죽으면 주님이 오신다. 이스라엘 투데이에서 발표한 거기 그 월간지입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 투데이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측근이 이끄는 이 위원회는 이스라엘에서 현금 거래를 금지시키기 위한 3단계 조처를 발표하고 현금 거래를 아예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초기에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최소한의 현금 거래를 허락하지만 이스라엘 내 가능한 모든 거래에서 전자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다. 여러분 소름 끼치는 기사 지금 보시는 겁니다. 이 언론은 정부가 현금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 90에서 98%의 거래가 현금 없이 진행되고 있어. 이미 다 신용카드잖아요. 현금 없는 사회 구현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뒤에도 기사가 쭉 많아요.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또 여러 나라 있거든요. 이 기사를 제가 전체를 다 갖고 왔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처럼 주요 일간지, 이게 지금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한 거거든요. 주요 일간지에서 이미 현금 없는 사회를 각국 정부가 힘쓰고 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거 꺼주세요. 지금 졸려. 너무 졸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설교하는 거니까 졸리신 분은 일어나서 스탠드업. Sit down, please. 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한국말로 합시다. 예, 이거 가서 기사 꼭 보세요. 제가 지금 이게 시스템이 지금 좀 이상해져가지고 제가 못 가져왔는데 너무 안타깝네. 다 읽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회복기에 오셔서 혹은 인터넷 아무 데서나 현금 없는 세상 온다 해놓고 긁거나 찍거나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나라들 이렇게 치면 각 나라가 어떻게 현금을 없애려고 하는지에 대한 기사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엔드타임즈에도 기사를 써놨었죠.
너무 아쉽네. 자, 근데 이처럼 현금이 사라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인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현금이 사라지면 인류 사회가 이렇게 됩니다. 모든 걸 전자와 디지털로 사람들이 거래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결제나 스마트폰 결제나 신용카드나 기타 모든 클릭을 다 저장하는 구글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여러분의 기록을 모두 보거든요. 어디 가서 우리 재현 형제가 좀 앞에 계시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 타깃이 되는데, 우리 재현 형제가 이베이에서 뭘 샀는지, G마켓에서 뭘 사고 얼마를 결제했는지, 주로 뭘 많이 사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다는 걸. 우리 다시 강조할게요. 우리 앞에 있으면 원래 그래. 윤범호 집사님이 자녀들에서 모든 걸 알 수 있다면, 이거로 어떤 논리가 형성됩니까? 자녀를 통제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왜 다른 상황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막 여러 가지 그 아픔들과 이런 괴로움들과 계획하지 못한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왜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왜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인간을 통제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다 아시니까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통제 안 하세요. 하시는 경향도 있지. 지금 그걸 얘기할 때가 아닌데, 지금. 어쨌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 알면 통제할 수 있다. 화두입니다. 여러분들이 베리칩을 알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다 알면 통제할 수 있다. 특히 현금이 없어지고 모든 걸 디지털로 결제하는 세상이 오면 정부는 여러분들이 이 돈 거래를 뭘 하는지 전부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전부 알면 바로 매매를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짐승의 사회가 되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칩을 받게 하고 그 칩을 갖지 못한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겁니다. 현금이 없어지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겁니다. 지금 계시록을 창세기 뒤에서 뒤적거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청주 형제나 그러지 없을 거예요.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자,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입니다. 아멘. 자, 지금 짐승의 표를 찍는 사람들이 뭘 통제합니까? 바로 사람들의 매매를. 모든 사람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들의 매매를 통제합니다. 그게 짐승의 표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표가 이렇게 매매를 통제하려면 반드시 계속 강조합니다. 현금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금이 각 나라에서 현금을 없애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세계 최초의 현금 없는 국가 추진위원회를 구축해서 현금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98%에서 99%의 거래가 현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소름 끼치는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의 표는 뭐냐? 이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짐승의 표를 받으면 뒤에 나와요. 영원토록 불못에서 세세토록 그 고통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짐승의 표를 찍으면 여러분이.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 영원히 불 속에서 뜨가 하면서 살 것인가? 영원히요, 그게. 그런데 그 짐승의 표는 뭐냐?
바로 매매와 관련된 거라고요. 매매를 못하게 통제하는 거라고요. 정부가, 빅브라더 정부가. 일부에서 봤던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세상에 오려면 반드시 선행돼서 나타낼 조건이 뭐냐? 예, 현금이 없어야 돼요, 현금이. 현금이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각 나라가 현금을 없애고 있다. 그리고 이미 98%에서 99%의 거래가 현금이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급여 봉투 받았을 때 돈 이렇게 빵빵하게 해가지고 급여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노란색 봉투로 받았었죠? 지금 숫자로 찍어요, 숫자로. 국가 간의 교육 다 숫자로 찍는 거예요. 양적 완화 돈 찍어내는 건 줄 아세요? 양적 완화로 돈 안 찍어내요. 숫자 찍어내요, 숫자 찍어넣어. 지금 여러분들 양적 완화로 달러가 엄청나게 풀렸다고 그러잖아요. 달러를 윤정이 돌려서 찍어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자판에다가 숫자 입력한 거예요. 3천억 불, 5천억 불. 그러면 돈이 만들어진 거예요. 모르셨죠? 달러 찍어내는 거 아니에요. 다 전자예요. 이미 98에서 98%의 거래가 현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건데요. 지금 이미 현금 없는 사회가 왔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미. 자, 그러면 이제 이 현금 없는 사회를 본격적으로 이 현금을 대체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전자결제 시스템, 디지털 시스템. 여러분, 베리칩의 이름이 그게 디바이스잖아요, 디바이스. 해병교회 잘해보면 디지털 해가지고 체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안 갖고 왔는데, 지금 얘기 아니니까요. 어쨌든 저는 다시 돌아갑시다. 본론으로 갑시다. 제가 자꾸 다른 데로 살라고 하는데 다시 본론으로 갑시다. 현금 없는 사회가 오면 짐승의 표 세상이 오고, 그 짐승의 표는 현재 베리칩이, 어쨌든 그 안에 사람 몸에 칩을 심어서 그걸로 매매하는 시스템은 현재 인류 역사상 베리칩이 처음이다. 그게 더 발전될지 안 될지 그런 건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팩트로만 보면 사람 몸에 심은 걸로 매매하는 그 칩은요, 베리칩이 어쨌든 최초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이런 베리칩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짐승의 표를 만들기 위해서, 짐승의 표의 사회를 열어가기 위해서 각종 시스템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들을 크게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이고요. 또 하나는 간편결제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은행, 그리고 또 하나는 원격의료, 사물인터넷,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물론 이 외에도 디테일하게 다른 걸 쪼갤 수 있는데 이 큰 부류에 모두 다 포함됩니다. 지금 인류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비트코인이 짐승의 표를 여는 그런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라고 정말 줄기차게 말했던 교회는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카페들을 돌아다니시니까 아실 겁니다. 거의 자화자찬 듣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팩트를 말하는 겁니다. 회복교회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짐승의 표와 연결하는 겁니다. 또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많이 강조했는지 한번, 끊임없이 추적했는지 한번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짐승의 표와 비트코인 기사에서요. 제가 엔더타임즈 할 때 이렇게 기사를 썼죠. 짐승의 표와 비트코인, 이런 관계입니다. 이거 크게 어떻게 하는 거지? 컨트롤 누르시고 마우스 휠 누르시고. 그렇게, 예. 자, 이게 뭐냐면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디지털 화폐 선물 거래소 오픈 기사거든요. 이 기사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베리칩 특집 강의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가 한 3년 전인가 2년 반 전에 제가 베리칩 특집 스페셜 강의하면서 그때 비트코인이 이 현금을 대체해서 그게 결국 베리칩 시스템을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된다라고 제가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사가 지금 거의 현실이 됐습니다. 현실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기사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미래 화폐이자 베리칩 짝꿍 비트코인 인기몰이 중. 직접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미래 화폐이자 추후 베리칩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은 비트코인이 유럽에서 큰 인기몰이 중이다. 특히 안테사 상파울로는 비트코인이 세계적인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트코인 프로토콜은 법적 권한이나 가치를 인정한 가치를 안전한 방법으로 옮길 수 있는 수단이다 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기사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기사 꼭 보세요. 그리고 제발 사세요. 썼던 비트코인 관련된 기사인데요. 비트코인, 자, 저커버그. 이번에 기부해가지고 엄청 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상화폐로 지구촌 단일 통화를 구축하겠다. 지구촌 단일 통화를 구축하겠다. 비트코인, 페이팔, 인터넷은행, 기존 금융 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의 서막을 알리는 대표 아이콘이다. 이 같은 핀테크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다. 직접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이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추적해오고 있었다. 비트코인이 베리칩의 짝꿍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추적해오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직접 여러분이 보세요. 기사. 자, 그 다음은 비트코인 관련 기사들을 그동안 모았던 걸 좀 봅시다. 자, 비트코인 세계 통화로 도약하나? 우리 헬퍼님이 받아서 지금 올려주신 거고요. 은행 송금 없이 비트코인 구매, 비밀번호만 입력. 뉴욕에서 비트코인 기업의 첫 면허, 달러 취급 가능. 비트코인 업체의 첫 달러 보관 송금 허용. 오프라인에서 비트코인 결제 참 쉽죠. KB금융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플러그에 15억 투자. IBM 스마트 계약에 비트코인 기술 적용. 대선 공약에 등장한 블록체인 비트코인 표신 잡기. 아시아 최대 핀테크 축제 인사이드 비트코인 서울대 킨텍스에서 열린다. 게임 대기업에서요.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 게임 아이템도 비트코인을 사는 거고, 은행 송금 없이 비트코인 구매 아까 했던 거고, 싱가포르 중앙은행 비트코인 프로젝트 도입.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전 세계 아이들이 게임하면서 비트코인을 배울 수 있다. 식을 줄 모르는 비트코인 팁 인기. 자, 2016년 미 대선의 비트코인 기부가 대세랍니다. 밀레니엄 세대는 화폐보다 비트코인을 더 신뢰한다. 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타이완 1만 개 상점에서 비트코인 구매한다. 마스터카드 정보보안 기술 비트코인 기업에서 쓴다. 자, 참고로 여러분 마스터카드가요. 우리나라 현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가 올해가 현금이 사라지는 그 시기의 터닝 포인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스터카드가. 올해 2015년이 한국에서 현금이 사라지는 시기로 접어드는 터닝 포인트다. 다시 말해서 2015년을 기점으로 이제 2016년부터 서서히 현금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기점이 터닝 포인트가 2015년이다. 마스터카드가 얘기했습니다. 마스터카드. 제가 엔드타임즈 기사에 써놨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뉴월드 오더의 앞잡이죠.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킨 핵심 세력 중에 한 세력이고, 이런 뉴월드 오더 기업이요, 비트코인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뉴 월드 오더는 지금 현금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요? 현금이 없어져야지 짐승의 표고를 찍을 수 있으니까, 통제할 수 있으니까. 은행으로 진출하는 비트코인.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비트코인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 등장했습니다. CSI 과학수사대에서는 비트코인을 선전하고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선전하고 있고요. 남미에서도 비트코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비트코인은 뭐 우리가 쉽게 알기로는 뭐 사토시 뭐 이런 일본인이 비트코인을 개발했다 이렇게 알고 있지요. 그러나 정작 그 일본인과 이 비트코인을 개발했다는 일본인과 인터뷰한 결과 자기는 개발한 적이 없답니다. 오리무중입니다. 비트코인을 누가 개발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릅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모릅니다. 아무리 전화를 구워봤자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비트코인은 뉴월드 오더가 현금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장난감? 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지금 현금이 없어지는 시점과 비트코인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모든 걸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1부부터 지금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 강의가. 원래 2시간 반을 풀로 하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잠깐 기억하시면서 연결하면서 보세요. 지금 현금이 없어져요. 각국 정부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비트코인 현금 아니거든요. 전자화폐거든요. 이 전자화폐가 지금 보셨듯 증거를 보여드렸죠. 얼마나 다양한 나라에서 다채롭게 여러 방면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보셨잖아요.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더 여러분 각광을 받을 겁니다. 아니면 비트코인이 좀 줄어든다 할지라도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또 다른 어떤 전자화폐가 나타나가지고 어쨌든 전자화폐가 각광을 받으면서 사람들을 편리하다라고 이렇게 몰아갈 겁니다. 그걸 보시거든. 그러면서 동시에 현금이 사라지는 것을 보시거든. 아하, 때가 무르익었구나. 때가 무르익었구나. 우리가 목 베일 날이 곧 다가오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큰 키워드는요. 간편결제입니다. 지금 엘풀, 구글, 하나카드, BC카드, 카카오, 삼성월렛, 알리페이, 신한, 삼성국민, 롯데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간편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G마켓에서 물건 최근에 사보셨습니까? 저도 저거 난방기 사려고 G마켓 최근에 결제했거든요. 야, 현금 결제가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시스템이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현금 결제하기. 예전하고 다르게. 근데 반면에 무슨 뭐 페이 해가지고 간편 결제하는 걸 등록해놓으면 너무나 쉽게 결제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다. 일부러 저는 그거 가입 안 했어요. 일부러. 여러분 간편 결제 길들은 사람은요. 지금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그냥 툭 찍으면 그냥 결제되는 거 광고 막 때리고 있거든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TV를 안 봐가지고 잘 모르시죠? 물론 저도 보진 않습니다. TV 안 봅니다. 그러나 가끔 뭐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영화들을 위해서 저는 극장을 가서 영화를 무조건 되도록이면 무조건 보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시대를 읽으려고 하는 건. 근데 보면 극장에서요 한 10분 동안 광고를 해요. 광고에 거의 전부 다가 이거 스마트워치 결제. 야, 놀랍더라고요.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그거 뭐라 카드 넣어. 그거 지갑 두툼하게 쓰리 뭐라 카드 넣어 그거. 야, 재밌게 광고 너무 재밌게 만들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쓰고 싶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KT, TV에서도 지금 뭐 KT, 뭐 LG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간편 결제하는 시스템을 다 도입했고요. 지금 유선 방송 요즘 원래 이런 거 TV 있잖아요. 여러분 TV는 있잖아요. 안 보시더라도. 근데 거기에 보면 몇 초면 이렇게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간편 결제 시스템이 다 이렇게 탑재가 돼서 지금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타가고 있다. 이게 뭐냐? 예, 사람들이 현금 없이 그냥 디지털로 간편하게 결제해서 거기에 길들어서 현금에 대한 매력을 사라지게 만드는, 갈수록 현금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왜? 없애려고. 사람들은요, 간편한 것에 길들면요, 불편한 걸로 회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어쨌든 자가용 타던 사람들이요, 대중교통 타면서 멀리 이렇게 안 가려고 합니다. 그게 길드는 사람들. 희한하죠.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모든 대기업이 다 여기 끼어들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간편결제에 길들이게 익숙해지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빠져서 간편결제에 길들은 사람. 저 스마트워치 안 사거든요. 스마트워치 안 살 거거든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사지 마세요. 그 스마트워치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습관을 한두 번 들이면요, 여러분 굉장히 생활이 곤란해집니다. 그걸 쓰다가 안 쓰려고 하면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아예 아싸리 작은 모양으로 버리기 좋습니다. 작은 모양으로 버리기 좋습니다. 스마트워치 우리 회복회 성도들은 절대로, 물론 스마트워치가 짐승의 편은 아닙니다. 써도 뭐 큰 문제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괴로울 것이다. 거기에 길들면. 되도록이면 불편하게 갔으면 좋겠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인터넷 은행인데요. 여러분 지금 은행이 종말을 맞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점들 막 축소하고 있고요. 은행원들 모가지 막 날아가고 있고요. 캐셔들, 현금 지급기 있으면서 이렇게 돈세 이런 분들 다 없어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은행이 나오거든요. 인터넷 은행이 나오면, 예, 은행이 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손안의 은행인 인터넷 은행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이냐면, 바로 다음과 같은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뉴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손안의 은행 등장, 어떤 점이 달라지나. 빨간 글씨. 아주 중요한 거니까 제가 지금 색깔을 좀 달리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 계좌를 열려면 가입 서류를 제출한 뒤 화상통화나 지문인식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은행 때는 여러분 신분증만 갖고 가면 되잖아요. 주민등록증 이런 거. 근데 인터넷 은행은요, 신분증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문으로 인식하고요, 얼굴로 인식하고요, 기타 이런 걸로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자, 뉴스를 좀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을 이용해 계좌를 열고 모바일 메신저로 돈을 송금하고 공과금도 내고 내년 상반기면 도입될 인터넷 전문 은행의 풍경입니다. 굳이 은행 점포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잠깐, 인터넷 끊겼어요? 이거 왜 이래? 이게 라이브 캠 이게 왜 이래? 이렇게구나. 죄송합니다. 요거는 우리 생방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생방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이거. 사실, 왜냐면 저작권에 걸리거든요, 이거. 그래서 유튜브가 동영상이 안 올라갑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인건비나 임대료 같은 지정 유지비를 주기 때문에 예금금리를 더 많이 쳐주거나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다시 처음부터 좀 볼게요. 인터넷을 이용해 계좌를 열고 모바일 메신저로 돈을 송금하고 공과금도 내고 내년 상반기면 도입될 인터넷 전문 은행의 풍경입니다. 굳이 은행 점포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인건비나 임대료 같은 지정 유지비를 주기 때문에 예금금리를 더 많이 쳐주거나 대출금리를 깎아줄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객 수 3천만을 보유한 TNT의 KT뱅크와 3,800만 메신저의 이용자를 기대하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가
이 새로운 형태의 은행에 끼워들게 되는데요. 소비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계좌를 열려면 가입 서류를 제출한 뒤에 화상 통화나 지문 인식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돈을 인출할 때는 자동화기기 ATM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KT의 7만 개 공중전화 부스와 편의점, 우체국 등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송금 방식도 간편해집니다. 복잡한 계좌번호 대신 전화번호만으로 혹은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만으로 쉽고 빠르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돈으로 받는 이자 대신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이자를 챙기는 재미도 쏠쏠할 것으로 보입니다. KT는 추가 통화 시간이나 IPTV에서 최신 드라마와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청권을, 카카오는 메신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과 게임 아이템, 쇼핑 포인트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은 연 10%대 중금리 대출을 집중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5% 안팎의 시중은행과 30%에 가까운 제2금융권 사이 틈새를 메워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신용평가 방식도 눈에 띕니다. 기존의 신용등급 말고도 온라인 상품 구매 이력이나 통신 납부 정보, SNS 활동 내용과 평판 등 다양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서 대출자를 더 세밀하게 파악하겠다는 기사입니다. 미꾸라지가 여럿 있는 수족관에 메기 한 마리를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도망다니느라 미꾸라지의 생존력은 더욱 강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금융권에 메기 2마리가 풀렸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방식으로 무장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우리 금융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라고 있습니다. 금융업계 활력. 인터넷을 이용해 계좌를 열고 모바일 메신저로 돈을 송금하고 공과금 어이없는 것이. 자, 또 다른 기사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또 다른 기사를. 인터넷은행 두 번째인데요. 이제 뭘 집중해서 보셔야 되냐면요. 보안에 대한 어떤 그 심사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기사입니다. 일단 12월 1일자 기사고요. 가장 최근 기사입니다. 내년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면 금융거래에 앞서 본인 인증이 매우 중요해질 텐데요. 감이 오십니까? 감이 오십니까? 지문이나 홍채보다 더 정교하고 복제도 어려운 새로운 생체 인식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의 김학재 기자입니다. 봅시다. 내년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면 금융거래에 앞서 본인 인증이 매우 중요해질 텐데 지문이나 홍채보다 더 정교하고 복제도 어려운 새로운 생체인식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판독기에 손가락을 대자 출입문이 열립니다. 판독기가 인식하는 건 지문이 아니라 손가락의 정맥 실핏줄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실핏줄 이미지를 암호화한 기술입니다. 그동안 많이 사용해온 지문이나 홍채 인식 기술보다 보안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지문은 위조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더클렌즈라든가 컬러 컨택트 렌즈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인증이 참 어렵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뒤 결제할 때 스마트폰에 얼굴을 비춰 인증합니다. 눈과 코, 입과 귀의 생김새와 크기, 간격, 광대뼈 높낮이 등을 등고슴 형태로 읽어내는 얼굴 인식 기술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주먹 생김새나 걸음걸이, 심장박동의 특성을 인식하는 인증 서비스도 나왔습니다. 인터넷과 IT가 금융을 만나면서 보안 요구가 까다로워져 새로운 생체 인식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생체 인식 기술도 한계가 있습니다. 생체 정보는 한번 노출이 되면 그 정보를 새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생체 인식 정보 기술도 한계가 있다. 지금 여지를 남겨놓는 겁니다. 베리칩으로 가야 되는 거에 대한 여지를 지금 남겨놓는 겁니다. 사용자 갱신할 수가 없습니다. 노출이 되면은 그 어떤 범죄 그렇죠? 유출되면 범죄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요소도 지금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 전문가들은 또한 여러 가지 생체 기술 가운데 복제가 보다 어렵고 보다 오래 지속되는 정보가 기존 모델을 대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셨습니까? 복제가 어렵고 오래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하죠? 그게 뭘까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것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왔는지 아시겠죠? 이래도 모르시면 여러분들은 막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도 모르면 여러분들 어둠의 자식입니다. 지옥을 나타났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예정론이 아니고요. 지옥을 나타났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TBS 뉴스 김학수입니다. 깜짝이야. 닫았어. 다 닫았어. 맞나? 깜짝이야. 아유, 주여. 깜짝이야. 오늘. 자, 이처럼 뭔가 심각성이 좀 느껴지세요? 좀 갖추셔야 됩니다, 심각성을. 예. 앞에서 쭉 이어서 내려오면서 현금이 없어지고 현금이 없어지는 세상들을 지금 시스템이 지금 대체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원격 의료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원격 의료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예전에 그 주간 스페셜 할 때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격 의료가 왜 베리칩 짐승의 표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건 또 이래요, 주님. 근데 희한하게 진짜 베리칩 강의할 때만요, 이상한 좀, 개인적으로 좀 일이 좀 있어요. 자, 그때, 거두절미하고, 삼성, 예측해드린 바죠. 삼성이 한국에서 베리칩 시기를 여는 어떤 그 선두주자가 될 거다. 예측해드렸죠. 그리고 원격 의료가 역시 짐승의 표를 여는 어떤 그 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보세요. 삼성전자와 삼성서울병원 내년에 원격 의료 서비스 플랫폼을 선보인답니다. 내년부터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원격 의료에 뛰어든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은요. 크게 네 가지 사업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가전, 텔레비전 이런 거, 그리고 휴대폰 사업, 모바일 이런 거. 또 하나가 뭐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어쨌든 크게 네 가지 사업 영역이 나눠지는데, 그 중에 지금 유일하게 반도체 하나가 남아서 그 삼성의 먹거리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바일도 지금 밑에 중국 기업에 다 치워가지고 수익성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어요. 모바일 역시. 근데 반도체도 역시요. 이제 거의 끝물이다. 반도체도 끝물이다. 따라 삼성은 이 네 가지 4대 영역 하나가 LCTV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네 가지 삼성을 그동안 이끌었던 네 가지 사업 영역에서 장기적으로 혹은 근자에 계속해서 삼성을 이끌 수 있는 먹거리가 없어요. 삼성. 먹거리가 없어요. 전무해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삼성에게 남은 유일한 먹거리는요. 이거예요, 이거. 원격 의료. 베리칩 사업이. 이거밖에 없어요. 삼성은 반드시 이 길로 갑니다. 제가 예측해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이 전 국민에게 베리칩을 심는 선두 기업이 될 것이다. 제가 예측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히. 그리고 삼성이 살려면 그 길밖에 없어요. 왜? 4대 영역이 삼성을 그동안 지탱했던 4대 영역이 모두 지금 죽을 쓰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남은 반도체 하나마저 지금 거의 성장세가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5,000명씩 막 자르는 거예요, 임원들. 삼성전자가. 구조조정 막 행하는 겁니다.
삼성 위기입니다. 삼성과 현대 기아차가 한국 시가총액에 이거 정확한 데이터로 말해야지 또 헛소리 한다고 그러겠다. 많이 차지해요.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몰라서 안 갖고 와서 제가 헷갈리는 건데 말실수하면 엄청 공격 들어오거든. 아니 방향은 맞으면 되잖아. 그 당장 수치를 모를 수도 있지. 그걸 수치 틀리다고 막 안 돼. 그런 거. 사람들 여유가 있어야지 마음에 좀. 네. 그럼 어쨌든 삼성이 원격으로 하나 남았다. 이거는 거의 팩트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거 아니면 삼성은 무너져요. 이거 아니면 무너져요. 근데 삼성은 이것 때문에 살아나요. 이것 때문에 삼성은 살아나요. 국가가 망해도 삼성은 존재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삼성 주식 사는 분들 있겠네요. 또한 이처럼 원격을 통해서 사람들 일거수일투족의 병명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에게 중요한 게 현금 결제 혹은 돈 쓰는 거하고 건강이잖아요. 이거 두 개를 다 갖겠다는 거예요. 두 개를 다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원격으로 그리고 현금 없애고 간편 결제나 어떤 이런 사회로 가려고 하는 것의 중심축입니다. 돈 결제하는 거 그리고 사람 건강한 거. 가장 사람이 살아가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 두 가지를 다 쥐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가 위험한 거고 현금 사라진 세상이 위험한 겁니다. 정부는 이에 온갖 지금 지원책을 발효 중인 거 아시죠? 회복교회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원격 의료라고 쳐보세요. 검색어에. 그동안 모아놨던, 몇 년 동안 모아놨던 그 기록들이 쭉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요, 지금 정부가 원격 의료를 하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났구나. 안달이 났구나. 그런 것을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3월 인터넷입니다. 마지막. 3월 인터넷은 뭐냐? 여러분 로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봇. 졸리신 분들은 일어나세요. 지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안 보이니까 좀 뒤쪽으로. 자, 여러분, 로봇. 지금 여러분들 로봇이면 이렇게 기계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로봇이 아닙니다. 로봇은요, 세탁기 로봇입니다. 텔레비전 로봇입니다. 그게 미래의 로봇이 됩니다.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이 로봇이 되는 세상이 바로 3월 인터넷입니다. 세탁기가 생각합니다. 주인 오기 전에 지금 세탁을 해야 되겠다. 사물끼리 주고받습니다. 사물끼리 대화를 합니다. 그게 3월 인터넷입니다. 자동차 로봇입니다. 그리고요, 에어컨 로봇입니다. 요 정도 온도 되면, 우리 주인이 말이야, 참, 이렇게, 야, 침대가 그러던데, 우리 주인은, 지들끼리 말을 한다니까요. 침대가 그러는데, 우리 주인은 어느 정도 온도가 됐을 때 잠을 잘 숙면을 자더라. 그런 걸 에어컨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요, 그 이상 온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키지도 않는데, 지가 자동적으로 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최적의 어떤 환경이 되도록 제공해 줍니다. 이게 로봇입니다. 이게 미래 시대의 로봇입니다. 여기 보면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사물, 이게 바로 로봇이 됩니다. 이게 3월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사람과 인간이요, 결합됩니다. 사람과 기계가 결합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됩니다.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기계에 지배되고 기계가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펴니다. 무서운 세상이 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봤던 600만 달러의 사나이, 소머즈, 그리고 터미네이터, 혹은 최근에 어떤 채피,
이런 기계와 사람이 결합되는 어떤 내용들 영화 많이 보셨죠? 여러분 뉴월드 오더는요 영화를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절대로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아젠다를 하나님을 따라하고 싶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 소리 듣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그거라고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미리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 놓고는 야 봐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나는 하나님이다 이럽니다. 이게 사탄이 되고 싶은 그 본성입니다. 그의. 그래서 그들은 영화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처럼 능력은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뿐이지 사탄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흉내를 내고 싶어 해요. 그 흉내를 사탄은 영화로 합니다. 영화로 미래에 자기가 할 일들을 보여주고 미리 그리고는 실제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서 자 봐라 나도 하나님이야. 나도 신이야. 하나님 못지않아. 나를 경배해. 예. 근데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로봇과 인간이 결합돼서 합체돼서 되어지는 영화들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베리칩을 받고 그 베리칩이 로봇이라니까요. 동력을 미래 로봇은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로봇이에요. 여러분 베리칩도 동력이 있어요. 안에 리튬 건전이 들어가잖아요. 그 동력이니까 로봇이라고요. 그 로봇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세포와 결합되면서 그 인간 자체를 로봇으로 만드는 반인간 반기계로 만드는 그것이 짐승의 표라니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빕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요 회개를 잊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 잘 보십시오. 회개를 안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뭘 유추할 수 있냐면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때부터 짐승의 표, 이 로봇이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지우고 우리 기억에서 그래서 절대 회개할 수 없는 오직 짐승과 같은 사람으로 바꿔버린다.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받으면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못 빼는 겁니다. 빼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실제로 그것을 이렇게 걔네들이 그 본격적으로 전폭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면 그래서 거기에 어떤 자극이나 뭔 그 작업을 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인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기계가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 슈퍼컴퓨터에서 이렇게 버튼 누르는 대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을. 자, 2부에 결론을 내릴 때가 다 왔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모든 준비를 이미 마친 겁니다. 2부 시작에서 어떻게 제가 시작했습니까? 현금이 사라지면 인류를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현금이 사라진 그 시장을 각종 시스템들이 메우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스템들은 결국 베리칩이라는 것을 짐승의 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보시듯 이미 현금 없는 사회는 거의 도달해 있고요. 늦어도 몇 년 안에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학자들이 예언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이 몇 년 안에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뉴스 보셨잖아요. 이미 98%에서 99%가 현금 거래를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국가 단위로 현금 없애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협의체를 왜 구성해요? 그런 걸 현금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그렇잖아요. 굳이 없앨 필요 있나? 현금 없앨 필요 있어요? 굳이? 왜 그렇게 국가 단위로 뭔 현금 없애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요? 무슨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추진위원회예요? 필요가 없잖아요. 현금 있든 없든. 근데 왜 그렇게 악랄하게 악착같이 현금 없애려고 하냐고요. 왜?
그 이면을 보셔야죠. 왜 그러냐고. 현금 없어지면 당장 무슨 여러분 국가가 막 파산해요? 난리 나요? 아니잖아요. 있든 없든 지금까지 잘 있어 왔잖아요. 그 이면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너무나 여러 가지 내용들, 비트코인, 간편결제, 인터넷은행 지금 뭐 하려고 인터넷 있어서 뭐 하려고? 없으면 당장 한국 은행이 망해요? 한국 산업이 망해요? 여러분 인터넷은행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막 잘 못 살았어요 우리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인터넷은행 있으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전폭적으로 인터넷을 만들고 있잖아요. 정부가 전폭적으로 핀테크 사업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그러겠어요? 왜? 이유가 뭘까요? 원격 의료는 또 어떻고요? 제가 원격 의료 주간 스페셜에서 말씀드렸죠? 충분히 말씀드렸죠? 원격 의료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 보건소를 하나 세우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원격 의료를 할 줄을 몰라요. 이걸 스마트폰을 쓸 줄을 몰라요. 이걸 보면 스마트폰이 뭐야?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쓰겠다는 거야 어르신들이. 그거 뭐 하는 겨? 그거 막 그러시는데 인터뷰 나왔어요. 방송에 나왔어요. 뉴스타파에. 그거 뭐 하는 겨? 그거 그러다니까요. 그분들이 이걸로 무슨 원격으로 뭘 키고 점검을 받아요, 이거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원격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어르신들에게. 오지에 있는 분들에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게 원격으로라고요. 근데 정부가 이걸 못해가지고 막 미쳤잖아요, 지금 발광하잖아요. 발광이란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제가 앞에 지읒을 넣으려고 하다가 제가 멈춘 거예요. 그냥 발광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발광이에요, 이거는. 정부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왜 그러겠어요? 국민들의 건강을 통제하고 국민들의 어떤 뭔가 신변을 통제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라고요. 이유가 그거 외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원격으로에 대해서. 사물 인터넷은 또 어떻고요? 당장 사물 인터넷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계와 하나가 되는 게 좋아요? 내 마음대로 침대가 나를 편안하게 그게 좋아요? 차라리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버튼 조정해가지고 온도 낮추고 올리고 그게 낫지. 그게 좋지. 그렇잖아요.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거. 지들끼리 막 대화를 하는 거야, 지들끼리. 아니, 또 무인 자동차. 여러분, 무인 자동차 해킹돼서 그냥 갖다 박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타고 가는데. 그런 세상이 좋아요?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세상을. 엘리베이터 쓰면 지가 알아가지고 딱 문 열고 막 올리고. 우리가 버튼을 눌러야지 올릴 거 아니야. 버튼 눌러야지. 나는 내가 버튼 눌러서 엘리베이터 타고 싶어. 이처럼 지금 보셨듯이 현금도 사라지고 각종 시스템도 뭐 만들고 있고 지금 그냥 나오면 돼요, 이제. 이미 나왔고 베리칩이라는 게 이미 나왔고 실제로 마이애미 이런 데서는 미국, 유럽 이런 데서는 실제로 받아가지고 이걸로 나이트클럽에서 결제를 하고 술을 마시고 지금 현재 이걸 받아가지고 출입 통제해서 쓰고 있고 회사들,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에서 이미 나왔다고요. 이미 안 나온 게 아니고 짐승의표가 이미 나왔다고요.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사탄은 모든 준비를 끝냈어요. 뭐만 남은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떠나실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인가요? 후서인가요? 나와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막는 자가 있어가지고 그 불법이 마음껏 활기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성경 구절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일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사탄은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시스템적으로 현금 이미 다 없앴고 걔네들은 요이 땅만 하면 돼요. 지금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야 빨리 올라가. 성령 빨리 올라가. 지금 성령님께서 맡고 계시는 거예요. 거국적.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시면 이제 마음껏 활개칠 거예요. 여러분 복을 막 베버릴 거예요. 막 베버릴 거예요. 무소불위의 고난을 갖고 하나님이 하나님 허락하시거든요. 인류에 대한 그 심판으로서 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증거를 충분히 보여줬죠. 지금 이 2부 시간을 제가 뭐만 했어요? 증거만 보여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증거만 보여드렸다고요. 그래서 저는 사탄은 지금 준비를 모두 끝냈는데 우리들은 뭐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카페마다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아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카페들마다 지금 무슨 논쟁이 붙고 있는지 알아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현이 아니니 이따운 논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따운 논쟁. 카페들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카페들마다 지금 그 지랄을. 잘 참았는데. 잘 왔는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한국교회는, 합동은, 한국 최대 장로 교단이라는 합동은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하면 2단이래요. 각 신학교마다 우리 천상의 여인, 우리 집사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지방에서 지금 그 장애인 사역 하시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신학교 이런 그 전도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베리칩이 문화생활이라고 자기는 받겠다고 했다고. 전도사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베리칩을 감자칩이라고 했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받으면 그들의 고난의 연기가 그 불에 태워지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세세토록.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베리칩을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계시록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시록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 회개하는 영혼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내용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없는 거는 그냥 괜히 상상으로 만들지 말자고요.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영원히 타는 그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라는 양반들이, 목사라는 분들이 베리칩을 받겠다니, 문화생활이니까. 베리칩을 짐승의 표로 말하면 2단이라고 하다니. 니들이 2단 아니야? 합동교단? 니들이 2단이지. 성경을 왜곡하는데. 2단 눈에는 2단만 보이는 거죠. 자기들이 2단이니까 2단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준비를 끝냈다. 제발 좀 정신 차립시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내년부터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 상황대로 가면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전 세계적인 경제 붕괴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어요. 지금 시스템적으로 이미 그렇게 왔어요. 이미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독일의 킬 해양 연구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북태평양이 오염된대요. 다 방사능으로. 동토차수벽 꽝인 거 말씀드렸죠? 제엄 작업 꽝인 거 말씀드렸죠? 흙 아무리 걷어내면 뭐예요? 비 오면 또 방사능으로 그 토지가 오염되는데 일본은 이미 살 수 없다. 땅이. 이미 일본은 망했다. 국토가. 일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다른 나라 침략밖에 없다. 팩트다. 팩트. 부인하라면 부인해보세요. 팩트입니다. 아니 막말로 여러분의 집이 방사능으로 오염됐다 이거예요. 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집을 계속 지엄 작업 계속 할까요? 집에다 동토차수벽 세울까요? 여러분 집에다가? 여러분 집이 방사능으로 오염됐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살려면 집을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일본이라고 집하고 다를 것 같아요. 개념이? 그냥 국토가 집보다 크다 뿐이지 엄청나게 크다 뿐이지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미 그 국토가 다 방사능으로 오염이 이미 끝났는데 그걸 백날 배엄 작업하면 뭐해? 제엄 작업하면 뭐해? 백날.
이미 오염이다. 산 이런 데는 제염 작업할 수 없는 산은 이미 다 오염이 끝나버렸는데. 비만 오면 또 오염되고, 비만 오면 또 오염되는데. 바람 불면 또 오염되고. 따라서 그 국토를 버리고 다른 나라를 가는 수밖에 없다. 지금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는 우리 눈이 너무 어두워서 모르겠지만 뭔가 지금 벌어지는 것 같아요. 보시듯 모든 준비를 이미 끝났어요. 사탄은 모든 준비를 끝냈다고요. 마쳤다고요. 걔는 지금 오직 계속 강조하지만 언제 성령님이 올라가시나 이 틈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시면 바로 와장창 꽈당할 거예요. 여러분 휴거와 대화라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일어날 거예요. 성령님이 올라가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성령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끌고 데리고 올라가셔요. 그게 휴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시고 나면 하나님이 엄청난 환란, 이제 성령에게 맡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수한 분노의 포도주가 이 땅에 마음껏 쏟아질 거예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듯 너무 임박해 있어요. 이렇게까지 임박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임박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김종사 어떻게 준비할까? 그냥 죽을까? 목 내놓을까? 그냥? 자, 죽여! 이럴까? 배째! 이럴까? 아닙니다. 답을 다음 시간 3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어쩌면 3부가 제일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부에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3부에서 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